방탄소년단의 노래 작은 것들을 위한 시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는 저 하늘을 높이 날고 있어. 그때 네가 내게 줬던 두 날개로. 이제 여긴 너무 높아. 난 내 눈에 널 맞추고 싶어. 가사를 증명하듯 1년 2개월의 마침표를 찍는 방탄소년단의 Speak Yourself 콘서트에서 멤버 정국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월드 투어 콘서트는 아미가 달아준 날개가 있어서 가능했어요. 이번엔 우리가 그 날개로 여러분을 찾아갈게요. 우리의 청춘. 7 청년들이 던지는 메시지와 철학을 함께 탐구해요. 우리의 탐구 주제는 방탄소년단이에요. 안녕하세요. EBS 방탄천국에서 방탄이즘 진행을 맡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쿨라입니다. 이번 방탄이즘 탐구 주제는 지난 회에 이어서 방탄소년단 노래 베스트 5로 진행됩니다. 이전에는 방탄소년단의 앨범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대중음악 전문가와 제가 뽑은 방탄소년단 베스트 곡들을 소개해 볼 건데요. 역시 이 자리에 K-팝 전문 저널리스트 박희아 기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뵙게 됐네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 방탄소년단 앨범 소개에서 Love Yourself 승전결 시리즈와 Map of the Soul 페르소나를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네. 다른 앨범에도 좋은 곡들이 많아서 살짝 아쉬웠거든요. 그 아쉬운 마음을 오늘 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탄소년단 베스트 곡 5를 준비해 오셨는데 기대가 됩니다. 어떤 곡들 준비하셨어요? 사실 방탄소년단 노래 중에는 뭐 전반 후반 나눠서 보더라도 좋은 곡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또 단 5곡만 또 가져오라고 하셔서 추리느라고 제가 좀 힘들었는데 제가 골라온 5곡에는 또 나름대로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만의 기준이 있는데요. 각각의 곡이 음악적으로 지닌 완성도를 좀 봤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뭐 멜로디적으로 훌륭해서 뭐 이런 게 아니라요. 서사적으로 훌륭한지 멜로디적으로 훌륭한지 뭐 여러 가지 요건에 맞춰서 얼마나 완결성 있게 음악이 전개되는지에 중점을 맞춰서 오늘 5곡 골라와 봤습니다. 그렇군요. 기자님과 같이 저도 방탄소년단 노래 5곡을 가져왔는데요. 겹치는 곡이 있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박희아 기자님이 뽑은 방탄소년단 베스트 5 알아볼게요. 공개되는 곡 순서가 5위부터인가요? 네. 제가 사실 다 즐겨 듣는 곡들이라서 순위를 이게 매기는 게 맞나 싶은 굉장히 좀 고민이 들긴 했는데요. 그리고 사실 곡마다 다 매력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럼요. 참 이게 어려웠는데 어쨌든 제가 조금 더 애정을 갖고 있는 순서대로 발표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 네. 일단 제가 뽑은 방탄소년단 베스트 5 중에 5위 곡은요. 첫 번째 I Need You입니다. I need you, girl. 왜 혼자 사랑하고 혼자서만 이별해? I need you. 화양연화 파트 1 앨범 수록곡이자 타이틀곡이었는데요. 이 곡은 사실 뭐 다른 의미를 따지기보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1위를 했던 곡이라서 좀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렇죠. 사실 재밌는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힙합을 내세우던 방탄소년단이 아예 팝 장르로의 전환을 꾀하면서 이제 냈던 곡이라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가사죠. I need you girl이라는 가사가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걸의 의미를 팬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을 해서 당시에 저는 음악을 분석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기억이 납니다. 팬들 입장에서는 이 가사 속의 걸이 단순히 여자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가사만 보면은 뭐 사랑을 잃고 아니면 짝사랑하는 한 여자한테 던지는 메시지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뮤직비디오를 보면 좀 많이 다르거든요. 뮤직비디오에는 여자의 모습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고 고뇌에 빠져서 청춘을 막 헤매고 있는 멤버들의 모습만 나와요. 그래서 이 걸이 짝사랑하는 여자가 아니라 거울 속에 있는 나일 수도 있고 과거에는 힙합 음악을 하다가 지금은 팝으로 뭔가 뭐랄까요 장르적 선회를 한
그리고 현실과 조금은 타협을 한 나일 수도 있다. 아, 그렇게 이런 생각할 수도 네, 있군요. 이런 메시지들로 여러 부분으로 해석을 하는 게 참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니주가 굉장히 방탄소년단에게도 인상 깊고 기념비적인 노래인 게 이 노래로 방탄소년단이 국내에서 첫 1위를 했거든요. 네, 맞아요. 그때까지는 방탄소년단이 1위를 해본 적이 없는 가수였는데 또 이게 중소기획사의 서름이기도 했고요. 근데 이 첫 1위까지 2년이나 걸렸습니다. 사실 굉장히 오래 걸린 거라면 또 오래 걸린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이 곡으로 완벽한 2막을 또 맞이했다고 볼 수 있어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이 곡이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고 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1위를 하고 나서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믿을 수 없어 하는 표정으로 엄청 울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 장면, 음악방송 장면이. 어.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도 울었거든요. 저도 아, 울었습니다. 정말요? 네. 제가 1위 한 것처럼 저도 울었는데, 네. 아,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는 그런 곡입니다. 방탄소년단 베스트 5. 4위 곡은 어떤 곡이죠? 네. 제가 뽑은 방탄소년단 베스트 5 4위 곡은요. 2015년에 발매된 화양하나 파트 2 앨범 타이틀곡이죠. Run입니다. 다시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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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멈출 수가 없어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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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어쩔 수가 없어 이 곡을 꼽은 이유는 사실 굉장히 단순해요. 대중가요로서 너무나 좋은 멜로디 라인과 훅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가사도 마찬가지고 포인트 안무까지 상당히 완성도가 높게 딱딱하게 맞아떨어지게 잘 집조가 된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대중가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훅이라고 하죠. 후렴구 부분이 상당히 중독성 있는 멜로디로 꾸며졌고 방탄소년단의 곡 중에서도 가장 보이그룹다운 곡이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렇군요. 이때 안무 기억나세요? 안무는 기억 안 나는데 그 네. 뮤직비디오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네. 아이니주와 연결됐던 장면들, 네네네네. 그렇죠. 이 곡도 마찬가지로 아이니주처럼 이제 자아를 찾기 위해 떠나는 모험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던 기억이 나네요. 사실 방탄소년단의 곡들이 그 전까지는 아이돌 곡으로 인식이 되기도 했고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면 런이라는 곡은 대중이 어떤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누구나가 좋아할 수 있는 대중가요의 요소를 갖췄을 뿐더러 방탄소년단 곡 중에 가장 많이 처음으로 알려진 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아이니주에서 첫 번째 1위를 했고 그 다음에 런으로 좀 더 대중적인 멜로디로 이제 사랑을 받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당시에 사실 멤버들 중에서는 이 곡이 우리한테 어울리는 곡일까로 굉장히 긴가민가했던 멤버들이 많았다고 해요. 아, 왜 근데 그렇죠? 그러게요. 이게 너무 가요 같은 색채를 띠고 있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굉장히 힙합 그리고 아이니주 같은 경우에도 다소 무거운 분위기의 팝이었는데 이 곡 같은 경우에는 딱 케이팝 하면 떠오르는 안무와 뭐 여러 가지 지점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멤버들 입장에서는 좀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곡 정말 좋은 곡이다라고 본인들도 느끼게 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 중에서 BTS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 그런 친구들도 런은 들어봤다. 런 이 노래는 참 좋은 노래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방탄소년단 베스트 5. 3위 곡은 어떤 곡을 가져오셨죠? 네,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Love Yourself 승허의 앨범 수록곡이죠. 마이크 드롭입니다. 네, 이 곡 같은 경우에는 빌보드에 오른 이제 방탄소년단의 그 당시 모습, 그러니까 가장 빛나던 순간의 스웩을 고스란히 담은 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국내외에 인기를 얻으면서 본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에 대해서 이제 선언까지 담고 있었던 곡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저는 이제 재밌었던 가사가 내 백 안에 담긴 트로피들을 좀 봐라 이런 가사였는데 이게 사실 평범한 보이그룹들은 보여줄 수 없는 스웩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뭐 계속 승승장구하면서 우리가 꿈을 이뤄나가고 있다. 그런 의미를 보여주면서 의미가 더 커진 곡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마이크 드롭이라는 곡이 있었기 때문에 Love Yourself 결에서 디오니소스에서 보여준 스웩까지 나올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베스트 5 중에 2위로 마이크 드롭을 꼽았거든요. 네. 예. 제가 그 컴백쇼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마이크 드롭에 대해서 RM의
인터뷰 영상을 잠깐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네네. 데뷔 후 첫 1위까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년이나 걸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특히 랩라인들이 마음고생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은데 처음에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힙합 아이돌이라는 컨셉을 데뷔를 했는데 요 컨셉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헤이러들한테 유독 많이 시달렸어요. 네. 힙합이 자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느끼기에 힙합이야말로 정말 보수적인 음악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스웩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폭력적이기도 하고 남성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강하고 그런 스웩에 못 미치면은 가차없이 공격 당하는데 그런데 이 어떤 정도 인정받는 위치에 올라가고 나서 BTS가 방탄소년단으로서 헤이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방 PD님이 음악으로 한번 만들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RM이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작업을 하려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말이 없더래요. 네.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이미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BTS가 이미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증오가 별로 없더라고 합니다. 네. 참 이게 힙합이라는 장르가 말 그대로 보수적인 장르는 아니지만 사실 틀 안에 갇혀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적이라고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아마 그 지점에서 방탄소년단이 많이 지적을 받으면서 좀 상처를 많이 입었었던 그 시절이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곡이 미국 주류 힙합 사운드를 대표하는 믹싱 엔지니어 제이슨 조슈아가 참여를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맞아요. 스티브 아오키랑 콜라보로 정점을 찍었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힙합이라는 것에 다시 힙합으로 정면 도전하는 그런 곡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사실은 무엇이 힙합이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져왔던 게 방탄소년단이기도 하니까요. 정말 그 질문 정말 많잖아요. 뭐가 힙합이냐? 네. 네, 뭐가 힙합이냐? 내가 힙합이다. 그렇죠. 자기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렇죠. 사실 힙합하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는 건데 방탄소년단이 그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런데도 힙합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 라고 오히려 반문하는 듯한 느낌을 줬었어요. 갑자기 그 기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영화가 생각나는데 에미넴의 8 Miles. 네. 자기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이게 힙합인 거죠. 영화 인상 깊게 보셨나 봐요. 네. 저는 또 에미넴을 또 한동안 엄청 빠져 있었어가지고 아. 슬램 쉐이디 할 때 또 그러셨군요. 네. 또 그 시절. 그 시절 네. 자꾸 네. 이어서 다음 곡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이어서 제가 뽑은 방탄소년단 베스트 5 2위 곡은요. 2017년에 발매된 곡인데요. Love Yourself 승허 앨범 타이틀곡 DNA입니다. 네, 이 곡 같은 경우에는 믹스와 마스터링 단계에 대한 굉장히 중요성을 알려주는 곡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꼽았어요. 근데 사실 이 믹스 앤 마스터링 단계 같은 경우에는 활용점정 같은 거거든요. 곡을 만들 때. 근데 사실 멜로디나 뭐 가사만 되면 곡이 완성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믹스를 어떤 사람의 캐릭터에 맞게 앞에 배치하냐 소리를 뒤에 배치하냐 아니면 아래에 배치하냐 위에 배치하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노래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 DNA 같은 경우에는 이 멤버들 7명의 목소리를 각각 다 굉장히 섬세하게 다른 레이어로 조율을 함으로써 아주 완성도 높은 그 믹싱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오디오 시스템이 좋은 곳에서 들으면 들으실수록 휘파람 소리가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지실 거고요. 멤버들마다 이 목소리가 왜 RMC의 목소리가 뭐 좀 더 앞으로 나와 있는지 아니면 BC의 목소리가 좀 더 뭐 뒤로 들어가 있는지 뭐 이런 식으로 한 명 한 명의 캐릭터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으실 거예요. 기자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오늘 이런 사실 처음 알았는데 너무 네. 놀랍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었군요. 그렇죠. 사실 이 단계가 믹스 마스터링 단계에 따라서 곡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뮤지션들 같은 경우는 이 단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좀 있어요. 근데 여기를 얼마나
섬세하게 공들여서 작업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좋은 곡이 탄생하는 거라 지금까지 방탄소년단이 작업을 하면서 계속 해외 유수의 믹스 마스터링 엔지니어들과 작업을 했던 것도 사실은 그런 이유 때문인 거죠. 아, 그렇군요. 좀 소름이 돋았습니다. 오늘 좋아할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생겼네요. 꼭 가서 네. 좋은 사양의 이어폰으로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제가 그 어떤 조그만 바 내자동에 조그만 바가 있는데 제가 네. 자주 가는 곳인데 그 오디오 엔지니어 분이 만드신 바예요. 네. 근데 거기 가면 주로 이렇게 뭔가 재즈를 많이 들으시거든요. 아, 제가 가서 방탄소년단 곡을 틀어달라고 네, 하겠습니다. 한번 DNA는 꼭 들어보시기를 제가 추천드릴게요. 근데 이거를 일반인들도 이 차이를 느낄 수가 있을까요? 사실 크게 느끼실 수 없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정말 좋은 믹스 마스터링 같은 경우에는 그 차이를 크게 느끼지 않고서도 지금 쿨라님처럼 이 곡이 좋다라고 느낄 수 있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네, 다만 그걸 이제 좀 더 좋은 시스템에서 들었을 때 얼마나 이게 섬세하게 만들어진 결과물인가까지 판단할 수 있으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전문가들, 기술자들한테까지 아 이건 정말 베스트다라는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작품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와인 맛이나 커피 맛 같은 걸까요? 맞습니다. 정확한 비유예요. 네. 사실 보통 사람들은 와인이나 커피 잘 그냥 신맛 나는 정도 뭐 그렇죠. 약간 쓴 정도밖에 그렇죠. 구별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아주 미세하게 감별해내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마셔봐도 그걸 아니까. 네.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마시는 대중들도 그 맛이 맛있다 맛없다 정도는 안다는 거죠. 왠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네. 이건 좋다. 그렇죠. 네, 그때 이게 완성도가 굉장히 높게 된 거구나라는 거는 이제 직감적으로 아실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정말 새롭고 유익하고 정말 좋은 사실을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 곡이 남았어요. 네. 이 마지막 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참 DNA와 함께 고민을 많이 했던 곡인데요. 세상에 이 DNA를 지치고 1위가 된 이 곡이 대체 네. 무엇일까요? 네, 바로 2016년에 화양연화 리패키지 앨범의 수록곡이었던 에필로그 영포에버입니다. 나리는 꽃잎이 사이로 헤매어 달리네 임미로 이 앨범은 지금 들으시면서 쿨라님께서도 이렇게 손을 흔드셨잖아요. 네. 사실 여기에서 그 매력이 뿜어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방탄소년단이 그동안 만들어왔던 그 서사들의 굉장히 함축적인 면을 담고 있는 그런 곡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사실 이 곡을 이길 만한 콘서트 넘버가 없다는 또 생각도 들어요. 이 곡에서 느껴지는 이런 감흥이라던가 뒷부분에 합창으로 나오는 멤버들의 목소리 이런 것들이 팬들에게 현장에서 주는 감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오디오로 듣는 거와는 또 비견할 수 없을 정도의 감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방탄소년단은 공연으로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완성하고자 했던 팀이기 때문에 아마 이 곡이야말로 방탄소년단의 정점을 또 찍게 해줄 만한 곡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으로 1위로 꼽아봤습니다. 정말로 이 노래를 들으니까 손이 자동으로 이렇게 올라가네요. 네. 여러분 제가 손을 흔드는 모습은 보이는 라디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곡의 또 매력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언제까지 이 박수갈채가 내 것일 순 없어 라고 이제 제이홉시 파트에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가사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했었어요. 아직 정상회까지 이른 게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너무 이르지 않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은 근데 현실을 굉장히 잘 알고 있다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누리는 게 우리가 할 일이다라고 이제 대답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저 그 답변에 또 다시 소름이 돋았네요. 왜 이렇게 소름 잘 돋지? 여기 추운가? 정말 소름이 돋네요. 너무 감동이네요. 네. 제이홉 군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벌써 그렇게 큰 깨달음을 다 얻고 계신지. 그러게요.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는지 지금 다시 들어봐도 알 수 있게 해주는 곡이란 생각이 들어요. 화양연화에서만 세 곡을 뽑으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참 이 앨범이 사실 여태까지 뭐 저희 얘기한 앨범들 다 좋은 앨범들이었지만 화양연화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탄소년단을
두 번째 길로 도약하게 해준 사실 그런 곡도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앨범들, 그러니까 팝적인 사운드로의 이양 직전에 도약을 준비하는 앨범으로서의 의미가 참 컸다고 봐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기 전에 꿈을 향해서 계속 달리고 방황하던 그런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서사를 상당히 압축해서 넣은 앨범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앨범이 참 놓치기 어려운 그런 매력적인 앨범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만 세 곡을 가져왔습니다. 화양연화라는 제목이 정말 잘 어울리는 앨범들이에요. 그렇죠. 사실 청춘의 아픔이나 뭐 고뇌 같은 거는 뭐 전 세계에서 사실 통용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감정을 방탄소년단이 직격으로 공략을 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영리한 선택이었다고도 볼 수 있죠. 기자님이 뽑으신 노래는 저도 굉장히 즐겨 듣는데요. 역시 명곡들이고요. 저도 제가 뽑아온 방탄소년단 베스트 5 소개해 보겠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한 곡은 아까 공개됐지만 마이크 드롭 뽑았는데요. 제가 골라온 5곡의 주제는요. 사실 방탄소년단이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세계적인 어떤 글로벌 스타로서 오기까지 어떤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생각되는 노래들과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사심을 듬뿍 담아 순위를 매기기 어렵지만 5곡을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뽑은 방탄소년단 베스트 5 5위 곡은요. 상남자 보이 인 러브입니다. 스쿨러브 어페어 앨범 수록곡이고요. 타이틀곡입니다. 제가 자꾸 방탄소년단 노래 들으면은 집에서 혼자 듣던 그 버릇이 돼가지고 자꾸 춤을 추는데 옆에서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이게 보인 라디오로 보실 수 있으니까 꼭 보시고요. 꼭 보시는 게 근데 눈 건강에 좋을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할 때 미국인 아미들한테 많이 물어봤을 때 미국의 방탄이 알려진 곡으로 가장 먼저 알려진 곡으로 많이 꼽은 곡입니다. 방탄의 남자다움을 굉장히 어필한 곡인데 초기 곡이라서 이런데 이 이후로는 이런 곡이 잘 없어요. 그렇죠. 듣기 어려웠던 곡이고 사실 지금 방탄소년단을 접하신 분들이라면 방탄소년단이 이런 노래도 불렀었어? 라고 하고 놀라실 법한 곡이기도 합니다. 정말 많이들 놀라시더라고요. 근데 이 시기에는 사실 이런 노래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 이전에는 2PM 등 남성미를 강조한 짐승돌이 한국 아이돌계의 대세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방탄소년단도 처음에 데뷔를 할 때는 이제 복근을 모두 만들어라 이렇게 네. 방 PD님이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단 관리랑 운동에 굉장히 많이 치중을 했었다고 하는데 이후에 방탄소년단이 점점 젠더 이슈 등에 치중을 하게 되면서 전통적인 남성성, 약간 강한 남성의 이미지랑은 조금 더 거리를 두게 됐죠. 그렇죠. 사실상 이 스쿨러브 어페어와 다크 앤 와일드 이후부터는 이 전통적인 남성성을 조금씩 벗어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방탄이 파워풀한 퍼포먼스를 항상 해왔지만 전통적인 남성성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게 된 건데 저는 이 곡을 선정한 이유가 남성적인 매력을 강조한 방향이 좋다는 게 아니라 방탄에게는 어떤 상징적인 기념비가 되는 곡이라 지금은 이런 노래 볼 수 없기에 네. 또 팬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비가 입술 깨무는 모습 아주 괜찮거든요. 꼭 준비해 보시고요. 저 이제 다음 곡도 너무 궁금해졌어요. 네, 4위 곡은요. 유포리아입니다. 너는 내 삶에 다시 뜬 햇빛 어린 시절 내 꿈들의 재림 모르겠어 Love Yourself 기 원더 앨범 수록곡이죠. 전설이 될 Love Yourself 시리즈를 시작하는 인트로곡이라서 선정을 했습니다. 사실 솔로곡 추천이라면 지민의 세렌디피티와 슈가의 시소도 추천하고 싶은데요. 방탄하면 화려한 퍼포먼스와 팀 퍼포먼스인데 유포리아는 어떤 단체 칼군무, 파워풀한 댄스 없어도 충분히 아름답거든요. 유포리아의 인기가 굉장히 대단해요. 네. 그 미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뮤직 앱이 스포티파이인데 8천만 스트리밍을 달성을 하고 K-팝 중에 최장기간 차트 안에 들어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미국 HBO라는 방송사가 있습니다. 그 왕게임이라고 하죠. 왕자의 게임을 방영했던 방송사인데 유료 채널이에요. 여기가 돈을 조금 더 지불을
따로 해야 볼 수 있는 채널인데 거기서 되게 재밌는 드라마들을 많이 합니다. 네. 근데 거기서 하는 인기 드라마 유포리아의 배경음악으로 등장을 했었어요. 아, 너무 인상적이네요. 그렇죠. 이게 이 DJ 스위벨이라는 분이 프로듀싱에 참여를 했었는데 네네. 이분도 이 곡을 만들었던 게 본인의 커리어에서 굉장히 인상 깊은 기억이었나 봐요. 그래서 네. 너튜브에서 보니까 굉장히 많이 이 곡에 대해서 강연을 하시고 그 실용음악과 학생들한테 이 곡을 작업한 거를 파일에 보여주셨는데 엄청 뭐가 많더라고요, 세션이. 그럼요. 네. 지금 이게 저희가 듣고 있는 게 굉장히 단순한 한국어로 완성이 된 것 같지만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악기와 그리고 정우 씨 목소리 자체도 하나의 악기가 되어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겹겹이 쌓인 레이어들이 하나의 곡으로 딱 완성됐을 때 이런 유포리아 같은 멋진 곡이 탄생하는 거죠. 그 정국 씨도 라이브 방송 앱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곡은 언제 불러도 너무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듣기에는 그냥 들어도 되게 완벽하고 멜로디 자체가 약간 어디서 들어본 멜로디 같지만 굉장히 새로운 멜로디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멜로디야말로 어떤 팝의 어떤 가장 이상적인 팝 음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곡이 사실은 엄청나게 어려운 곡이었구나. 그렇죠. 네. 사실 이 앨범에 실린 멤버들의 수록곡들이 다 어려워요. 그냥 편하게 부를 수 있는 곡들은 아니라서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실력적인 성장을 한눈에 사실 볼 수 있는 앨범이기도 하죠. 그렇군요. 자, 다음 곡 저 조금 또 이제 궁금해지니까 또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저와는 또 시선이 다른 것 같아서 너무 재밌어요. 정말요? 네. 저도 기자님이랑 뽑은 곡이 한 곡밖에 안 겹쳐서 되게 신기했는데요. 제가 뽑은 방탄소년단 베스트 5 공동 2위 곡입니다. 마이크 드랍과 공동 2위 곡이에요. 바로 쩔어입니다. 방탄소년단의 하양연화 파트 1 앨범 수록곡인데요. 인터뷰를 해보면 춤추는 친구들, 비보잉 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이 곡을 듣고 방탄에 입덕했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방탄은 자기 스스로의 감정 표현이나 다짐에 가까운 그런 가사들이 많은데요. 누구한테 어떻게 해, 뭐 해라 이런 가사가 아니라 내가 어떻다 이런 걸 표현하는 그런 가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한테는 이 노래가 그렇거든요. 네. 또 이 노래가 영감을 주는 약간 그런 곡인가 봐요. 네, 이게 사실 제가 쿨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쿨라인 이유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주변인들한테 쿨하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네, 근데 저는 사실은 제가 쿨하다고 생각하다기보다는 약간 남들이랑 신경 쓰는 포인트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네. 조금 무신경하고 그리고 어떤 일을 대할 때 내가 최선을 다했으면은 그 다음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첫째로. 네. 두 번째로는 뭔가 어려운 일이다. 너무 어렵다.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그러면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남들은 더 하겠지. 실제로 이거는 제가 방송에서도 전에 하는 말인데 네. 수능 보면서 수능이 너무 어려웠어요. 네. 그래서 막 수능 1교시만 보고 집에 갔다는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점심을 먹으면서 제가 그 수능 문제 풀면서 진짜 어렵다. 너무 어렵다. 야, 이거 너무 어렵다. 대한민국 사람들 다 보는 시험이라고. 근데 내가 이 정도 어려우면 남들은 얼마나 어려울 거야. 맞아. 네, 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네. 풀었습니다. 굉장히 건강한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네. 제가 쉽게 만들 수도 없는 거 그쵸?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뭐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텐데 야 진짜 나 이거밖에 못하나? 뭐 나 정말 이렇게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 밤에 불 끄고 이 노래를 정말 크게 틀어놓고 네. 혼자서 이제 맥주 한 캔 따서 마시면서 막 혼자서 큰 소리를 불러보기도 하고 춤추시나요? 네, 춤도 추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밤에 그러고 있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화장실 갈 때 한 번씩 이제 밤에 깨어나서 화장실을 가실 때 한 번씩 저를 발견하곤 하세요. 불 꺼져 네. 있는데 제가 춤을 추고 있는 거죠. 노래도 부르고 이제 원래 이거 끼고 노래 부르면은 원래 음정으로 안 나오거든요. 아시죠? 그쵸. 네, 근데 원래 제가 음치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지나가시면 너 미친 자니? 이렇게 오늘 굉장히 TMI. 네, 굉장히 TMI. 그쵸?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한 번씩 꼭 이거를 이렇게
힘드실 때 밤에 들어보셨으면 좋겠는 게 이의 뮤직비디오를 보면요. 멤버들이 굉장히 여러 직업군으로 분해서 춤을 춰요. 그쵸. 네. 네. 뭐 지는 의사, 지민은 회사원, 제이홉은 카레이사 뭐 이런 식인데요. 그리고 이 노래를 관통하는 메인 가사가 난 좀 쩔어 이겁니다. 네. 네. 근데 여기서 여기 앞에 잠깐 음악에 나왔는데 이게 근자감이 아니에요.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네가 클럽에서 놀 때 나는 내 꿈을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 그 가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 자신감이 없어지거나 힘들 때가 있는데 내가 그만큼 노력을 했으니까 네. 또 잘하고 있겠지. 난 좀 쩌니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도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노래를.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모두 다 좀 쩌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와우. 저 이제는 또 아까 그 마이크 드롭을 공동 2위로 선정하신 이유가 또 궁금해져요. 마이크 드롭하면 저한테는 뮤직비디오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 곡인데요. 곡도 곡인데 네. 이 뭐랄까 부스 안에서 방탄소년단이 처음에 시작을 하는데 이 춤도 춤이고 곡도 곡이고 너무 파워풀합니다. 아, 네, 맞죠. 그리고 이 곡에 보면은 자신들의 헤이러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는데 더 볼 일 없어 사과도 하지 마 이런 네. 가사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스티브 아오키 리믹스 버전에서 스티브 아오키가 긴 머리를 휘날리면서 미친 듯이 막 디자이닝을 합니다. 이렇게 막 수염도 휘날려 자세히 보면은 네. 그런 모습들이 이게 뮤직비디오가 너무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네. 영미권 그 학생들한테 그래서 정말 쩐다. 정말 마이크 드롭이다. 그러면서 이거를 제가 보여주면서 저도 되게 흥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좋아하니까. 네. 그리고 아마 너튜브에 검색을 해보시면은 많이 아실 건데 이걸 보고 리액션하는 비디오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마이크 드롭은 방탄소년단 역사에서 꼭 잊을 수 없는 그런 곡이지 않나. 그럼요. 굉장한 수익을 갖고 있는 곡이죠, 사실. 네. 그리고 이제 그 제이홉의 춤솜씨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네. 지금 열심히 따라하고 계십니다. 네, 있습니다. 라디오여서 다 보여드릴 수가 없는 게 조금 네. 아쉽네요. 네. 이 곡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제이홉 씨 인터뷰에서 또 얘기를 했던 부분이 마이크 드롭의 앞에 시작하는 부분 도입부에서는 본인이 이제 필이 온 대로 프리스타일 댄스를 추면서 시작을 했던 적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마다 자기가 조금 짜놓은 거대로 아니면은 아예 필이 오는 대로 하는 걸 섞어서 굉장히 멋진 무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그런 얘기들을 들려줬었어요. 그 앞에 버킷햇을 쓰고 나오잖아요. 네네. 저는 버킷햇이라는 게 멋있을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저는 그 전까지는 그걸 버킷햇이라고 말 안 했고 뭐라고 말했냐면 낚시모자라고 얘기했거든요. 낚시모자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아빠가 낚시를 좋아하시는데 낚시 네. 그 모자 이거 쓰고 여기다가 그 낚시찌 같은 걸 이렇게 끼워놔요. 네. 그래서 그 낚시모자 왜 쓰고 다니나? 그 페인일 때 얼굴 가리려고 쓰고 다니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와 그게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또. 네. 이걸 또 이런 시선으로 봐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방탄소년단이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버킷햇 낚시모자 네. 내가 쓰면 낚시모자, BTS가 쓰면은 버킷햇. 네. 네. 이제 드디어 대망의 1위. 네. 네. 제가 뽑은 방탄소년단 베스트 5 1위 곡은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아이돌입니다. Can't call me artist, can't call me idol. 아님 어떤 다른 뭐라 해도 idol. I'm proud of it. Love Yourself 결 앤서 앨범의 타이틀곡으로 수록되어 있는 곡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Love Yourself의 정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거대한 자본과 정성을 투자했고 그리고 성공했는데 이게 뭐라 그러나 음반을 유통할 때도 거대한 자본과 그런 게 들거든요. 영화를 유통할 때랑 마찬가지예요. 제작할 그쵸. 때도. 네, 근데 사실은 이때가 방탄소년단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어요. 글로벌 스타로 완전히 찡을 박느냐 아니면은 그냥 그저 그런 또 K-팝 가수로 넘어가느냐 이런 시기였거든요. 근데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자 그리고 큰 선택을 한 겁니다. 왜냐면은 팝스러운 음악을 만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한국인임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음악을 만들었거든요. 그런 음악으로 승부를 걸었고요. 네. 그리고 이게 좀 재밌는 게 아이돌에 꼭 그 한국적인 동양의 요소만 있는 건 또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일본의 애니메이션적인 요소도 있었고 중국의 요소도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재미있게 진행을 하다가 니키 미나즈와 협업까지 하게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합쳐져서 지금 방탄소년단이 어떤 위치에서 앞으로도 어떻게 나아갈지를 아주 선언적으로 보여준 곡이 바로 이 아이돌이라는 곡이죠. 네, 초반에는 그리고 아프리카 사운드도 있다고 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초반에 보면은 약간 지구를 도는 뮤직비디오에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기린도 등장을 했었나 뭐 그런데 전 처음에 이제 보면서 무슨 뜻일까 그랬는데 굉장히 많은 문화가 네, 네. 굉장히 많은 전통 문화가 들어가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들었고 네. 사실 방탄소년단의 팬덤 자체가 그렇게 많은 세계 여러 지역의 팬들을 아울러서 아미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의미를 다 담고 싶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이게 아이돌이라는 곡이 저한테는 굉장히 정점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그 멋을 진정한 스웩을 위해서 이 거대한 자본과 정성을 투자했고 이게 사실은 실패할 수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미국에서 여러 아미들이나 뭐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사실은 보수적인 지역에서는 자기가 아미라거나 아니면은 방탄소년단을 좋아한다고 용기 있게 말할 수가 없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영어로 돼 있지 않는 곡을 듣고 그거를 그런 가수들을 좋아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쵸.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니까 케이팝에 대해서 말하는 거를 싫어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랬더니 너 얘네가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 알아들어? 이거 소리가 네네. 이상해.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들에게는 이게 낯선 언어니까요. 네, 낯선 언어고 네. 또 이게 한국에서 영어를 생각하는 거랑은 조금 다른 게 우리는 일단 자판에 영어랑 한국어 같이 써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들은 평생 동안 영어만 써 있는 자판을 쓰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할리우드 영화도 많이 보고 한국 영화도 많이 보고 그렇지만 그들은 평생 동안 할리우드 영화를 대부분 보고 그리고 외국 영화를 굉장히 조금 봅니다. 네, 관심 있는 사람들만 좀 찾아보고 뭐 그래도 뭐 재밌는 걸 본다라고 해도 영국 영화나 유럽 영화 정도 그 정도고 사실 다른 문화권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대중적이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방탄이 미국 타임즈에서 뉴 제너레이션으로 선정을 했을 때 굉장히 그 서구권의 사람들이 그 서구 중심주의로 보던 시각에서 많이 놀랐다고 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동양에 심지어 자기들이 아티스트라고 대접해주지도 않던 아이돌 그룹이다. 그렇죠. 라고 이제 제시를 했을 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이제 본인들의 궁금증도 컸을 겁니다. 그렇죠. 그들에게도 굉장한 충격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때까지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타국 가수들은 한국 가수들을 포함해서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현지화를 하려고 했죠. 네. 영어로 번안한 노래도 부르고 또 약간 미국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의상이나 뭐 헤어나 뭐 화장도 약간 그런 식으로 바꿔서 가기도 하고. 근데 방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방탄 자신으로 승부를 했어요. 네. 그리고 한국어 노래를 했고 그리고 미국 팬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미국 노래를 그러니까 영어 음원을 내줄 생각이 영어 앨범을 내줄 생각이 있느냐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 RM이 전에 인터뷰에서 한번 얘기를 한 거를 본 적이 있는데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지만 아직은 계획이 없다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우리는 사실 한국에서 태동한 가수이기 때문이다라는 말도 했었죠. 네, 그래서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렇게 말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워낙 많은 팬들을 이제 북미권에 또 거느리고 있는 그룹인 만큼 팬들의 말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왔을 텐데 거기서 그렇게 우리는 동양아시아의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나온 가수다라고 선언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또 제가 이걸 미국 아미들한테 그러면 너희는 방탄이 영어로 노래를 불러줬으면 좋겠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콘서트장에서 제가 아미들을 만나서 직접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아니다. 지금의 방탄이 좋다. 그리고 한국어로 된 가사를 듣는 게 좋고 또 거기에 대해서 영어로 해석된 거 볼 수 있으니까 괜찮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인터뷰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느끼셨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방탄소년단이 이게 이름 따라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방탄소년단이 하필이면은 방탄소년단의 팀명이 총알을 막아내는 그런 이 시대의 청춘의 총알을 막아내는 그런 소년들이 되겠다. 네. 이게 방탄소년단인데 사실 굉장히 모범적으로 아이돌 생활을 해온 그룹인데도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도 아이돌 장르를 극혐하는 문화가 있는데 한국에서도 물론 아이돌 음악이라고 하면 덮어놓고 안 듣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네. 근데 특히 방탄이 한국인이고 아시안이기 때문에 그들의 음악을 안 듣겠다는 덮어놓고 안 듣겠다는 층이 있고 그리고 아이돌이기 때문에 또 덮어놓고 안 듣겠다는 층이 있는데 미국에 진출하면서 그럼 어때서? 나 한국인이고 나 아이돌이고 근데 나 아티스트고 네. 이렇게 당당하게 선언을 하면서 진출을 하고 또 제일 커리어에서 제일 중요한 시기에 이 노래를 딱 내면서 한국의 미조차 보여줬다는 게 저는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아, 굉장히 지금 감명받으신 표정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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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뭔가 굉장히 훈훈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진짜 잠깐 눈물이 글썽했네요. 소개하다 보니까 노래 리뷰가 아니고 방탄소년단의 역사를 훑어본 느낌이 듭니다. 그쵸. 기자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도 굉장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재미있었고요. 이렇게 제가 여러 가지 눈으로 사실 방탄소년단의 이 5곡을 추천해드릴 수 있다는 게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믹스와 마스터링처럼 그런 음악의 기계적인 부분에 집중해서 들어보시는 것도 추천하고 여태까지 뭐 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서사적인 부분에 집중해서 들어보시는 것도 추천하고요. 그동안의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해왔던 말과의 또 이 가사와의 연계성을 한번 이제 추론해 보시면서 그리고 또 그들의 말에서 어떤 뭐랄까 나에게 영감을 주는 것들을 끄집어내면서 다시 이 노래들을 훑어보시는 것도 저는 꼭 추천드리고 싶네요. 네, 방탄이즘 6번째 시간 방탄소년단 노래 베스트 5라는 주제로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박희아 K-팝 전문 저널리스트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해봤던 이야기 중에 방탄소년단의 음악으로 위로를 받았다는 세계인들이 많았다는 것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언어와 종교 그리고 국적 넘어서 모두가 감동을 받는 포인트는 같은 것이겠죠. 방탄의 노래 가사가 도덕책이나 자기계발서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을지라도 이것이 그들의 성공을 이끌어낸 현실이자 판타지라는 사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탄소년단을 통해 세상을 탐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방탄이즘 진행자 쿨라였습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그리고 팟빵에서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